안녕하세요. 랩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대원쌤의 미술적 참견 시점 그 8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구독자 중에 알베르토 본드님이 특별히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미술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참견을 한번 할까 하는데요. 우선은 알베르토 본드님이 질문하시고 요청하신 것이 스타일입니다. 미술적 스타일을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나만의 어떤 스타일을 찾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 경험이나 제 생각을 이제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폭넓은 주제이긴 하지만 이런 주제를 다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원쌤의 미술적 참견 시점이라는 그 에피소드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스타일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근데 이제 미술이라는 거에서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떤 각자 그 작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이 명확하게 나름대로 카테고리화가 되고 드러나 보이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각자만의 그림의 특성을 말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술에서의 스타일을 보면 작가는 자기가 필요하는 그냥 어떤 표현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려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사나 이런 역사적으로 이거를 그룹화시키거든요. 누가? 미술사가들이요. 미술사가나 미술평론가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이제 구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수파도 그랬고요. 야수파도 헨리 마티스가 난 야수파 같이 그리고 싶어. 난 야수파야. 내가 그리는 스타일은 야수파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평론가들이 그의 그림을 보고 야, 저게 무슨 그림이야. 저게 짐승이지. 그래서 야수파라고 말을 던져준 것이었고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야수파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헨리 마티스가 야수파라고 그랬을 때 과연 그는 그거를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관심도 없고 그게 자기가 만든 이름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인들이 주로 카테고리화 시키고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어화 시키는 거죠. 화가 그 자신들에게는 사실 그런 부분이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스타일이라는 것이 미술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용어로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무엇이 스타일을 만드는가였습니다. 자, 스타일을 만든다. 스타일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내가 뭔가 확실하고 선명하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을 내가 가지고 있나? 라고 언제나 반문을 합니다. 그게 제일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난 지금 내가 제대로 되는 방향을 사실 찾아서 가고 있나? 그게 거의 매번 그림을 접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난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런 이제 스타일들을 만들어냈을 때 저는 20살부터 28살까지 좀 더 좁힌다면 한 24살 때까지가 저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져가는 부분에서는 가장 활발하고 어떤 활성화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지만 이게 이제 제 초창기의 그림들이었습니다.
미술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2년, 3년 되어 시절이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만의 스타일을 이어가고 찾는 부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술을 하시면서 그것이 유화가 됐든 아크릴화가 됐든 판화가 됐든 조소가 됐든 자기가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뭘 즐기는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또는 무엇을 생각할 때 어떤 주제나 취미나 이런 거에 흥미로워하는지 그것을 실천을 할 때가 아마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저를 나타내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에 그림을 아주 절묘하고 아주 정교하게 그려나가는 그런 거는 저한테 정말 맞지 않았어요. 우선 제 성격 자체가 급합니다. 자유로워요. 근데 저는 빠르게 표현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그 위에 덧칠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즐기게 되면서 그런 제 성격이라든지 또는 제가 그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작품에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거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또 그 다음 작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스타일이라는 거에서도 보면 저같이 빠르고 자유롭게 그리는 스타일, 그리고 뭐 실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빠르게 그리는 그림, 그게 제 이제 스타일이 된 거죠. 빠르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름대로는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스타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일단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재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방식을 저는 좋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스타일을 찾아내는 거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행동들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과정이 없다면 스타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입체파 화가, 큐비즘을 좋아해. 그래서 난 그렇게 그릴 거야. 그거는 그 사람 이미 나와 있는, 거의 100년 전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냥 따라하는, 모방하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당신일까요? 물론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작품들이 너무 좋다. 난 그걸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뭐 그것도 하나의 스타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만이 정말 그게 새롭게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스타일이냐? 그건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에서 알베르토 본드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건 것 같아 하고 가다가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기도 하고, 이건 아닌가 보네 하면서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관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그 부분은 바로 자기가 그 작업하는 그 한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게 내가 표현하는 것이 이게 정말 독창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표현이 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꾸준히 가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가면서. 근데 이제 저 자신도 완전히 올인해서 시간을 갖고 작업을 했을 때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또 생각, 제 생각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갑니다. 한 방향으로 쭉 만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어떤 스타일이 만들어져 가는데, 이것이 장기간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 다시 돌아가서 하려니까 우리 마인드에서는 이미 그건 옛날 거다. 그거에 나 이제 더 이상 흥미 없어. 어디서 시작을 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마음에 들었었던 부분, 좋게 평가를 받았던 그 스타일에서 시작을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자기 스타일에 대해서 뭔가 의문이 생기고
확신이 안 쓴다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아마 조언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리틱을 가지십시오. 즉 품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죠. 미술 전문가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미술 선생님, 만약에 화실을 다니면 미술 선생님이 계실 거고요. 아니면 미술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인이라도 좋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컬렉팅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크리틱을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으니까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그들이 느끼는 점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소통이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자기는 그 똑같은 작품을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뭘 그리는지가 확신이 안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 그림을 보게 되면 나와 어떻게 생각이 다를까 또는 어떤 점이 같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림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른 관점에서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좀 수정이 돼야 되겠다,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확신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미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교수들 또는 동료들과 함께 크리틱을 합니다. 심지어는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큐레이터가 됐든 또는 평론가가 됐든 화가가 됐든 이런 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 토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서 끙끙 앓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직 희미했던 그런 여러분의 계획, 아이디어, 영감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그 크리틱에서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조금씩 끄집어내준다는 거죠. 바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타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무엇이 도대체 스타일을 만들어지게 하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미적인 어떤 결과물에서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 아마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을 굳이 자기가 꼭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계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타일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에서 사람을 그리는데 초상화를 그린다고 여기 보이시다시피 모나리자는 사실주의적인 어떤 작품이었다.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가 표현을 할 때 명암이라든지 그 다음 perspective, 즉 원근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주의적인 표현으로 거의 나타낸 거죠. 그에 반해서 입체 파워를 한번 볼까요? 피카소의 경우 사람은 명암이라는 어떤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일종의 트릭을 쓴 거예요. 하지만 진정하게 입체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면 이것이 펼친 그림처럼 뒤, 옆, 위, 앞 이런 부분들이 다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평면적인 캔버스에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바로 피카소의 스타일이 됐던 거죠. 그리고 입체파가 된 거고요. 하지만 똑같이 그런 사람을 그리는 작가들 중에서도 추상표현주의의 또 다른 대가죠. 윌리엄 드쿠닝이라는 화가가 있죠. 윌리엄 드쿠닝 같은 경우에는 인체를 나이프와 붓을 사용해가지고 과감하고 심지어는 과격하게 해체시키면서 내 손이 가는 방향으로 내 그냥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내 이 액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인체, 사람을 표현한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또 드쿠닝만의 온 스타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스타일을
구축을 하지만 개개인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스타일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하나의 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떠한 운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섹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조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스타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려나가는 그림 한 장 한 장이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될 수 있는 초석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이렇게 쭉 그려옵니다. 이 그림들을 한번 쫙 돌아보니까 아, 나는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었구나. 처음에 봤을 때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현성이라는 사람의 그 작품이 이런 스타일을 이렇게 연결되면서 가는구나. 나는 결국은 이런 걸 그리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30년 후에 그걸 알게 된 거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그런 거에 매몰되지 마시고 스타일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근데 그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려면 액션을 취해라. 그리고 그 액션을 취하는 부분에서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알고 있고 흥미로운 것에 먼저 도전을 시작을 하라. 하다 보면 나 여기다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왜?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굉장히 자기한테는 흥미로운 거예요.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접목시켜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것을 몇 번 작업을 하다 보면 당신만의 스타일, 여러분만의 어떤 스타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가 되게 됩니다.